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사인 람다 256의 박재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람다 256 회사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 람다 256은 아마 이제 업비트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명한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이제 블록체인 자회사입니다. 람다 256은 실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많은 곳에 블록체인 기술을 쉽게 도입해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 서비스, 뭐 관련된 컨설팅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고요. 관련돼서 지금 한 3년 동안 루니버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블록체인 서비스와 아마 다양한 어떤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람다 256이라는 게 이름이 평범하지가 않고 되게 특이하다고 느꼈는데 그 의미가 혹시 있을까요? 예, 그 많이들 질문하시는 사항인데요. 람다 256의 람다는 실제 이제 그 우주 물리학에서 우주 전체 모형을 모형의 공식이 람다 CDM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를 모형화했던 공식의 람다 CDM의 람다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6은 많이 아시는 것처럼 2의 8승, 뭐 256 비트, 보통 암호학에서 많이 쓰고 있는 256 비트를 붙여서 우리 크립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로 세상을 좀 이롭게 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좀 밝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뜻의 어떤 그런 우주를 표현하는 람다와 256 비트 이런 표현하는 256 비트 합성으로 쓴 거고요. 저희 직원이 직접 이름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좀 경력이 되게 대단하시더라고요. SK텔레콤이랑 삼성전자에서도 근무를 하셨었고 컴퓨터 IT 분야에서 26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지고 계시던데 그렇게 대기업 임원 출신께서 어떻게 람다 256이라는 회사를 개설하게 되셨는지.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전자나 SK텔레콤에서 신사업을 주로 맡아서 일을 했던 임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작업 중에서 보면 삼성전자에 뭐 삼성페이 이런 것도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대기업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장점도 있지만 또 대기업이 갖고 있는 한계도 많이 좀 느꼈었어요. 그게 이제 뭐 어떤 빠르게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의사결정이 늦다거나, 그리고 이제 업의 본질상 또 이제 이런 서비스업을 꾸준하게 하는 거에 대한 문화적인 어떤 차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사실 대기업보다는 이런 벤처기업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어떤 그 사회나 이런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크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 분야는 새로운 어떤 태동 분야라서 이런 분야가 새롭게 이제 시장을, 특히 이제 단순하게 블록체인이 어떤 시장이 단순한 어떤 솔루션 시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웹의 어떤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맞물을 지면서 대기업보다는 새로운 좀 곳에서 해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좀 새롭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람다 256에는 루니버스라는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이 또 있더라고요. 이 루니버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 루니버스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아직까지 블록체인이 초기 기술이다 보니까 블록체인을 써서 서비스를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의 어떤 가이드 같은 문서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API 같은 것들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좀 발전 중인 기술이다 보니까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환경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개발자들에게 좋은 개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루니버스의 이제 콘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블록체인 세상은 특정한 블록체인 하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블록체인을 개발자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고, 또는 같이 두 개를 동시에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빈번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이더리움 상에서 발행한 NFT를 다른 어떤 메인넷 상의 NFT로 이제 바꿔서 뭐 거래를 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자체 메인넷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어우러져서
궁극적으로는 여러 이제 블록체인들을 개발자들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제품,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서 사용자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NFT 브릿지가 출시됐다고 들었는데 그걸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FT 브릿지는 서로 다른 메인넷상에서 만들어진 NFT를 이제 변환해 주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중요한 거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메인넷 자체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는 게 블록체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 뭐 클레이튼, 더 나아가서는 뭐 솔레나 이런 어떤 것들이 자체적으로 다 자체 내 생태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NFT를 가지고 뭔가 에셋 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세 개의 메인넷을 다 핸들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이런 브릿지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드릴 수 있고요. 저희 람다는 이런 어떤 기술들을 그동안에 계속 개발을 많이 해와서 블록체인 상에 뭐 지금 코인, 뭐 토큰으로 표현되는 이런 어떤 가상화폐나 NFT 같은 에셋들을 쉽게 이렇게 다른 메인넷상에서 운영하는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NFT 브릿지가 그런 것 중에 NFT를 이렇게 서로 다른 메인넷상에서 쉽게 그 연결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ID 사업을 하는 여러 회사가 있는데 람다 256만이 갖고 있는 차별점이 혹시 있을까요? 람다 256의 DID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는 람다 그 DID의 주요한 목적이 블록체인 웹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그러니까 뎁이라고 부르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들이 사실 그동안에는 본인 인증 없이 지갑 주소만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쓰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앱 시장과는 좀 괴리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되게 불편한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용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 로그인 과정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한 기술로 개발이 되었고요. 그 부분이 좀 기존의 DID를 통해서 뭐 자동차 인증, 자격 인증 이런 것들에 주력하는 회사하고는 좀 다른 점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DID라는 것은 블록체인하고는 조금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블록체인을 쓰지 않고도 DID 기술은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람다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DID를 블록체인 기반에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구조로 가졌다는 게 좀 차이점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또 ESG가 중요한 가치로 많이 평가되고 있는데 람다 256이 최근 그린 NFT 플랫폼이라고 탄소 중립에 앞장서고 있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 친환경 블록체인이란 무엇인지 그 그린 NFT 플랫폼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원래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중간에 있는 그 거래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중간에 제3자가 입증해 주는 것들을 자동화해 주는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동화라는 것들이 알고리즘으로 보면 합의,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자동으로 합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알려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인넷들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하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이제 계산을 빨리 하는 알고리즘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컴퓨테이션을 요구를 하게 돼 있어요, 알고리즘상.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가상자산이 활성화되면서 심지어는 그 비트코인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뭐 몇몇 나라 전체가 사용하는 것보다 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는 뭐 그런 어떤 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대부분 에너지가 또 화석연료나 이런 거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들을 효율적으로 해서 가장 전기나 이런 것들을 적게 쓰는 알고리즘이 지금 이제 뭐 가장 그 NFT라든지 이런 데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래서 람다에서는 그런 어떤 합의 알고리즘 자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것들을 그동안에 개발했었고 최근에 이걸 국제 전력 인증을 좀 받으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을 쓰는 것들로 이제 개선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많은 많은 곳에서 NFT나 이런 걸 발행할 때 전기 같은 것들을 적게 쓰므로 인해서 전체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어떤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각광받거나 경쟁 선택할 때 중요한 또 기준으로 요즘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2019년에 두나무 분사 후에 시리즈 B까지 1,000억 가까이 투자 유치를 성공하셨는데요. 이렇게 투자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람다 256은 다른 블록체인 회사들하고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람다 256은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가상화폐 같은 것들을 발행해서 그걸 유통시키거나 아니면 그거로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기존의 전형적인 어떤 메인넷 플레이어들하고는 다르게 저희는 기술, 엔터프라이즈 기술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 저희 제품을 기업들에게 딜리버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전통적인 모델, 사스 모델로 사업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좋게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벌써 이제 개발이나 이제 플랫폼들이 한 3년 정도 되면서 완성도도 많이 높아지고 특히 이제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지 않았던 부분 중에 루니버스에서 많이 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레귤레이션 테크놀로지를 저희가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트래블 룰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많이 좀 이제 가상자산을 거래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사실은 글로벌리 첫 번째 저희가 상용화를 이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도 그것도 계속 확대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람다는 올해 채용 계획이 있나요? 네, 지금 뭐 작년서부터도 계속 그 좋은 분들 영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도 사업들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직원분들 계속 모시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좋은 아이템들을 가지면 회사도 새로 만들고 있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뭐 블록체인에 관심 있거나 어떤 새로운 어떤 사업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알게는 활짝 문이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지원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람다 256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혹시 꿀팁 같은 거 알려주실 거 있나요? 꿀팁은 네. 저희 회사가 지향하는 거는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일한 만큼 당연히 받는 대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면 되게 열심히들 일하시는 것 같고요. 되게 열심히 일하는 문화예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한 만큼 투명하게 이제 보상을 하자. 그게 이제 가장 원칙적이라서 뭔가 한번 와서 도전해 보시고, 그다음에 결과를 충분히 다 공유할 수 있는 문화라서 그런 것들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전하기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나누고 싶으셨던 분 혹시 있으시면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람다 256이 창업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만 한 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유혹들도 있었는데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회사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이 희생해준 우리 직원분들, 동료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 분명한 거는 지금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때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우리가 원하는 그런 블록체인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들을 꼭 확인하고 이뤘으면 합니다. 그동안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다 끝났는데요. 제가 블록체인이나 NFT 같이 이야기를 평소에도 많이 접해왔는데 좀 많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시간 내주신 박지원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